자, 그럼 잘 쉬었습니까? 자, 그럼 아까 계속 얘기해서 원자와 분자라는 얘기 좀 합시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구분상 성질, 성분상 구분, 이제 성분이라는 표현을 써볼까요? 여러분들 성질이라는 표현 대신에 원래대로 성분상 구분하면은 원소냐, 화합물이냐로 구분했죠? 자, 그런데 모양상 구분하면 뭐가 되느냐? 원자냐, 분자냐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원자가 결합해서 자, 얘네들이 성분은 뭔지 몰라요. 어떤 원소들인지 몰라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떤 원소인지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모양이 그냥 최소 단위의 모양인 원자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었으면 얘는 그냥 뭐라고 부르면 돼요? 지금부터는 분자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원소가 결합했는지 그래서 무슨 원성질을 가지는 분자가 됐는지 그런 건 필요가 없고 그냥 모양상 원자냐 분자냐라는 구분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원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본 뭐라고 되어 있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뭐다? 입자다. 그냥 최소한의 덩어리다 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기본 입자인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다? 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자냐 분자냐 이렇게 카테고리가 붙어야 되지. 근데 원자냐 화합물이냐 이러면 이건 바보. 구분이 카테고리가 안 돼요. 이건 남자야 고등학생이야. 이씨, 남자인데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여자인데 고등학생일 수도 있는 거지. 아, 니들은 중학생이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이걸 배울 때쯤이면 이제 슬슬 걱정이 되겠네요.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보시겠네. 1학년 때는 안 보셨지만 그래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1학년 때 시험을 안 봤지만 여러분들 밑으로 들어오는 1학년들은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학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원자의 구조. 자, 원자의 구조는 원자는 대부분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자는 하나의 동그란 원으로 그리죠. 자, 원자가 저렇게 구 형태냐? 구 형태로 되어 있냐?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뭐 그냥 덩어리 하나 그려봐.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죠. 구 형태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구 형태로 그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가운데 뭐가 있냐? 원자죠, 이게. 그래서 원자의 한가운데 있는 핵이다. 그랬고 얘를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자핵 주위에는 뭐가 돌아다니냐?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는 전자라는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 원자핵은요. 다시 원자핵은요. 양성자라는 것들과 중성자라는 것들로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핵에는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뭐다? 그냥 빈 공간이다. 그럼 원자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는 원자핵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누가 돌아다닌다? 전자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돌아다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핵 뭐라고 써 있나 볼게요.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래서 전하를 띈다 그러는데 그냥 플러스 성질을 띈다. 그냥 전하를 띈다. 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래서 핵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몸무게를 잴 거야. 자, 그럼 이 사람이 몸무게를 재는데 어느 날 몸무게를 재다 보니까 여기에 뿅 하고 먼지가 하나 달라붙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먼지가 달라붙어서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먼지 털고 다시 재야지. 이러지는 않죠. 왜? 이 먼지 하나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그러면 질량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원자핵에 해당해요. 원자핵에 해당하는 그래서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전자는 질량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대부분 누가 차지하고 있다? 원자핵이 차지하고 있고 원자핵은 다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양성자와 양성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중성자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전기하다 보면 알겠지만 전하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전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전하라는 게 나중에 보니까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같은 전하는 전하인데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요 작은 거,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매우 작고 빈 공간을 미친 속도로 뛰어다니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자? 전자. 농담이지만 후자는 없습니다. 전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 주위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 니들 같네요. 꼭. 니들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자, 그럼 원자의 특징. 자, 보면은 원자의 종류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원자의 종류가 뭘까요? 성질상 구분한 원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원자의 종류, 즉 원소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핵과 전하량의 원자핵의 전하량. 여기 보시면 원자핵의 전하량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지금 얘는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여기에 플러스 3이라고 써있죠. 즉 여기에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다? 3개 들어있어서 플러스 3. 그럼 다른 애는 4개 들어있으면 플러스가 원자핵 속에. 그럼 얘는 플러스 4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핵 전하량, 원자핵의 전하량 줄여서 그냥 핵 전하량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핵과 전하량과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는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플러스 3이라고 써 있는데 전자도 몇 개 있죠? 지금 3개 있죠. 그럼 플러스 3개, 마이너스 3개니까 정기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플러스 원자에게 있는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의 전하량의 값은 어떻다? 같다. 자,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다. 즉, 좀 비속한 표현을 써볼까요? 눈가리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현미경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타깝게도요, 인간이 어떤 기술로서도요, 원자 하나의 모양을 정확하게 보는 기술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면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물일까요? 상상일까요? 상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구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모아놓아야 1cm가 될 정도로 매우 작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다 밑줄 긋고 이렇게 써볼까? 겁나 작다, 허벌나게 작다, 뒤질나게 작다. 또 뭐 있을까? 여러분들로 따지면은 개 작다. 맞나?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자꾸 하면 틀딱이라 부르나? 자, 그러면은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더 작다. 당연한 거잖아. 원자가 이만한데 이 안에 원자핵 쬐까맣고 전자도 쬐까만데 지금은 이거 보이게 하니라고 보이게 해놨죠. 원자가 이만하잖아요. 그럼 원자핵과 전자는 역시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이 사이즈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크게 그려놓은 거예요. 얼만큼 작냐?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에 요만한 돌, 자갈, 짱돌 이런 거 하나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매우 작아요. 보이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이건 지금 매우 크게 그려놓은 거니까. 즉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즉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부분 뭘로 되어 있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라고요. 자, 모형. 자, 모형이에요. 왜 모형일까? 모양을 못 보니까. 아니 모양을 봤으면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넣어놨겠지. 사진이 없어. 여러분들 이상형이 사진이 없고 그냥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잘생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못생긴 애들, 걔네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여자친구는 예쁜 그런 얼굴이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친구, 방금 떠오른 제일 나쁜 얼굴 있죠? 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걔가 네 여자친구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요, 모형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즉, 수소는요, 원자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도 몇 개 있다? 한 개. 리튬은요, 원자핵에 전하량이 플러스 3이다라고 써주는데,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원자핵 속에. 근데 중학교 때는 양성자라는 개념을 쓰지 않아요. 원자핵 속에. 그냥 전하량이 플러스 3, 전자도 몇 개다? 3개. 마이너스 3. 그래서 합이 얼마? 0. 이렇게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자. 분자는 아까 뭐라 했죠?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분자다. 아까 좀 전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산소라는 성질을 띠는 분자. 얘도 분자예요. 원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나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를 원자라고 부르죠. 자, 원자인지
원자다, 분자다 다 좋은데 성질은 뭐 원자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이게 무슨 성질을 가지는 원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고 그냥 원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과산화수소는 원자 몇 개로 되어 있다? 4개. 암모니아는 4개. 염화수소는 2개. 원자 2개로 되어 있는 분자. 원자 4개로 되어 있는 분자. 원자 4개로 되어 있는 분자다. 라는 것 뿐이고요.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만 할게요. 원소가 몇 개니? 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원소는 성질상 구분한다 그랬죠? 이거는 그냥 같은 거예요. 뭐죠? 산소라는 원소 하나와 수소라는 원소니까 얘는 몇 개로 되어 있다? 원소는 2개로 되어 있다.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원소의 종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원소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그래서 같은 애들은 그냥 하나로 치부하시면 됩니다. 원소는 성질로 구분하는 거니까. 하지만 원자가 몇 개니? 그러면 무슨 성질이든 그냥 개수 세하려 주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분자. 자, 거기 보시면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긴 하는데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왜 자연계에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해야 성질이 나타나냐? 아니, 자연계에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밖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존재해요. 그럼 산소 원자 하나만 동떨어져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냐? 이건 없어요.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가 없고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보면 멋이 없잖아. 무식해 보이잖아. 그래서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부르자? 분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해요. 있어 보이잖아. 아, 생각해봐.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아 이거 이렇게 되니까는 어쩌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겠네. 아프겠다. 뽑자. 이거보다는 아 뭐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뭐 몇 번째 치아에 뭐 균열이 생겨 그 균열의 틈 그 크랙의 균열이라는 표현보다 크랙의 틈으로 크랙의 틈에 다시 또 이 또 레진을 도포하는 뭔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뭐 뭔가를 또 갈아낸다는 표현보다는 뭐 할까 이 또 뭐 세정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어 보여야지. 그래서 요 딴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당연히 분자니까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당연한 거죠.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과산화수소? 얘하다. 여기 보시면은 얘는 요거 산소 하나에 수소 2개가 결합하면 이거 과산화수소인데 얘는 산소 2개에 수소 2개가 결합하면 아예 물인데 얘는 과산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요 얘기가 그런 말이야.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분자의 종류가 사실 원자 종류보다 훨씬 분자가 많겠죠. 왜? 원자가 결합해서 새로운 분자가 다시 만들어지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자,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아니, 생각해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쪼개봐. 분리시켜버리면 더 이상 물이야? 아니지. 그건 물이 아닌 거지. 자,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라도 원자의 개수가 다르면은 달라집니다. 라고 돼서 여기 보시면 예시들 나와 있습니다. 오존은 뭐냐? 산소와 오존은 산소 2개가 결합돼 있으면은 이건 산소. 산소 원자가 3개가 결합돼 있으면은 요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O3, 오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거, 요 뜻이 요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기억하시는 게 편한데 중등 과정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죠. 여기 보시면 참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물질은 더 이상 분해하고 분해하다 보면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소한의 입자가 있다. 그래서 무슨 개념을 그러는 거죠? 원자에 대한 개념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설, 세상의 물질은 쪼개면 원자라는 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돌턴의 원자설로 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쪼개면 계속 쪼개져서 더 이상 쪼개다 보면 없어질 때까지 쪼개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무한히 쪼개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오늘날의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은 뭐다? 더 이상 쪼개면 뭘로 되어 있다? 원자라는 입자로 되어 있다. 성질상 구분이 아니라 모양상 구분입니다. 자, 아까 요 얘기는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20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21페이지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원소를요. 수소, 산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참 좋겠는데 아니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름을 기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뭘로 부르죠? 번호. 심각한 선생님들은 졸업할 때까지 학년이 끝날 때까지 이름을 못 외우고 몇 번 이렇게 부르요. 5번 학생, 6번 학생. 무슨 왕게임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부르게 되는데 이게 편하잖아. 그래서 이름 대신에 우리가 지금부터 기호로 표시할 거예요. 기호로 표시한다. 원소의 기호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는데 기호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뭐 역사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는 베르셀리우스가 이름도 특이하네요. 베리셀리우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베리셀리우스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원소 기호를 제안한 사람 그래갖고 제안한 거를 바탕으로 합니다라고요. 자, 그래서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거는 뭐 여기 보시면 이름의 첫 글자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표시해요. 원소 기호는. 그런데 H가 이미 썼어 수소에서. 근데 얘도 헬륨도 앞 글자가 H거든. 그러면 둘이 캐릭터가 겹치잖아. 그래서 뒤에 첫 번째나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애들을 뒤에 있는 애를 소문자로 붙여요. 그래서 대문자가 원소기호의 시작, 소문자까지 붙어 있으면 걔까지 그냥 같은 원소기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또 특이한 거는 오늘날에 만들어진 것들은 이름을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그냥 발견되는 순서로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이름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원소기호를 다 외워야 하냐? 이름하고 네, 외우세요. 이거 그냥 영어 단어다 생각하고 외우세요. 영어 단어다 생각하고 외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못 외우면 좀 몇 대 패죠 뭐. 그게 가장 빨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애들, 근데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 가고 대학생 돼야 될 텐데, 뭐 대학교야, 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야 뭐 여기까지야, 뭐 고등학교 때 시험을 잘 봐야 뭐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할 건데,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나와요.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좀 외웁시다. 외우고요. 보시면은 뭐 붕손이, 뭐 수손이, 플로린이니, 알루미늄이니 앞글자랑 좀 비슷하죠 우리말에. 근데 뭐 거기 보시면은 비슷하지 않은 거 AU래. 좀 이런 것들은 좀 헷갈려요. 조심하세요. 근데 금하고 또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은근히 금하고 여기 보시면 얘는 또 H야. 금하고 은하고 좋긴 한데 좀 비슷하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이름하고 좀 외우셔야 되니까 요것 좀 외우세요. 외울 거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시험 볼 테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못 외우면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1번, 집에 못 가고 외운다. 그래서 다 외울 때까지 외운다. 2번, 남아서 외울 때까지 끝까지 남는다. 3번, 외울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나랑 같이 퇴근한다. 뭐 선택할래요? 다 똑같아요. 무조건 외운답니다. 이거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냅니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분자를 식으로 나타낸 거. 우리 왜 수학적으로 기호를 나타낸 거 식이라 그러잖아요. 얘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요걸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 H2O2에서 E 떼고요. H2O 요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부터 분해하셔야 돼요. 얘는요. H 앞에요. 뒤에 조그맣게 써놨죠. 아래 첨자로. 그럼 H라는 성분을 가지는 원소를 가지는 원자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산소라는 원자가 몇 개 있다? 1개 있는데 여기 숫자가 안 써있죠. 안 써있으면 무조건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없어 보인다. 우리 기호로 표시하자. 산소라는 O라는 원소에 수소라는 H죠. 원자 2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런 뜻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자식이라고 부른다.
분자를 식으로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 그러면은 이거는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분자를 기호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원자를 기호로 나타낸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소 기호인데 원자식 이런 것들을 원자식이라고 불러요. 얘는 분자식. 그 아니면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놈의 새끼. 아, 그놈의 새끼구나 그거는. 식이 아니구나. 자, 그다음에 그 새끼. 에이.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여러분들 기호 많이 나와 있는데 분자식들 나와 있죠. 분자식들 나와 있는데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직접 그려 보세요. 이렇게. 그려 보셔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가려 놓고 어떻게 할까? 요거를 이렇게 가려놓고 그래서 여기다 직접 그려보고 그래서 맞나 틀린가 이렇게 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니면은 또 이번에는 반대로 이 기호를 보고 얘를 쫙 지운 다음에 요 모형을 보고 분자식을 생각해내서 한번 쭉 써보고 맞나 틀리나 쭉 이렇게 맞춰보는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셔야지 디립다 외우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건 뭐냐? 안타깝게도 요 원자식 즉 원소 기호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좀 외우셔야 되니까 요건 좀 외워두세요. 지금 외워놓으면 여러분들 고등과정까지 편해요. 근데 이거 무식하게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주 보세요. 자주 유튜브 본다 생각하고 한 번만 다시 보시고 쇼츠 본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 뭐냐 그 릴스가 나오는 거 뭐냐 그 저기 인스타그램이다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베리셀리우스 해가지고 원소 이름을 알파벳을 이용하여 기호로 나타냈다. 베리셀리우스는 오늘날의 원소 기호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이렇게 기하학적인 상형 문자로 많이들 나타냈대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언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모양, 그림으로 나타내다가 그거를 점점점 추상적인 문자로 나타내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요런 거 있었다라는 것 좀 알려주시고요. 화학식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H2O 얘는 뭐다? H2O니까는 물이다. 그 다음에 분자의 개수. 자, 분자의 총 개수는 몇 개 있다? 요런 게 앞에 2 있으니까 2개 있다. 그 다음에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에는 즉 원소죠. 이게 수소랑 산소가 있다. 원소는 몇 개? 2개다. 대신 원자는 몇 개다? 입자 얘가 2개, 얘가 1개로 되어 있으니까 총 3개다. 그 다음에 원자의 총 개수는 근데 이런 게 2개 있으니까 여기상에선 총 개수가 총 몇 개다? 그래서 6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잘 있네. 여기서 이름 외워서 한번 잘 써보도록 하세요. 기호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잘 채워보세요. 여기서 잠깐이 가끔 공부하는 데 도움 많이 되니까 좀 써보셔. 직접 해보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직접 써보시고요. 요거 필요하시면 몇 장 더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써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잘 해놨죠? 이거 직접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볼 때 기회 있을 때 꼭 해보시기 바래요. 안 하면 두거. 자, 그래서 내신 숙성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 탄탄까지 푸는 게 오늘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는 직접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채점 좀 해요. 제발 부탁이니까 채점 좀 하시고요. 모르겠을 때는 한 문제씩 풀고 채점하시고요. 잘 알 때는 여러 개 풀고 채점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쉬운 것부터 푸세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부터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으면은 제발 부탁인데 순서대로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고를 수 있는 것부터 고르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어려운 것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는 제일 미련한 놈은 어려운 것부터 하고요. 현명한 놈은 쉬운 것부터 합니다. 왜? 쉬운 걸 할 줄 알아야 그게 바탕이 돼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잔소리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보고 싶진 않겠지만 다시 봐요.